자, 라울의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이상용액 중에서 한 성분의 증기압력은 그 온도에서 순수한 성분의 증기압과 액체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같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증기압력, 순수한 성분의 증기압력을 안다라고 치면은 자, 그 순수한 성분의 이제 몰 분율이 얼마이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가 A라는 성분, 요 용매가 예를 들어서 A와 B가 혼합되어 있어요. A와 B가. 그래서 A와 B가 혼합되어 있는데 A의 몰 분율이 뭐 예를 들어서 0.7 정도 되고요. B의 몰 분율이 0.3이라고 하겠습니다. B의 몰 분율이 0.3인 혼합 용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순수한 A의 증기압력이 뭐 예를 들면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뭐 100 정도 되더라. 100mm HG더라. 순수한 B의 증기압력이 예를 들어서 0이더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A만 증발하고 B는 증발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혼합 용액의 증기압력,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쓰면 됩니다. 순수한 A의 증기압력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하면 돼요. 그래서 XA의 몰 분율 곱하기 A의 증기압력. 이렇게 쓰면은 이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와요. 그래서 몰 분율이 0.7이니까 0.7 곱하기 100 하면 70이 되는 거죠. 요게 증기압력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요 B도 증기압력을 갖고 있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이 증기압력을 제가 인위로 정해서 50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때는 자 B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합니다. B의 몰 분율에다가 B의 증기압력. 그래서 여기 0.7 곱하기 100 더하기 0.3 곱하기 50 이렇게 더해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70하고 이게 얼마예요? 0.3 곱하기 5면 15죠. 15. 그래서 70 더하기 15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 85인가요? 그러면은 85의 증기압력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들어있는 각 성분에 대한 몰 분율 곱하기 각 성분에 대한 여러분 증기압력을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자, 설탕이 들어있는데요. 158g의 설탕이 있고 분자량은 342.3이래요. 물이 643.5 자, 세제곱센티미터에 녹여서 만든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하시오. 자, 이렇게 나왔고요. 물의 밀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요건 여러분 좀 계산해야 되는데 물의 질량을 좀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물의 질량은 두 개 곱하면 되죠. 643.5cm 곱하기 0.9971 여기 하면 그램 해가지고 물의 질량이 나옵니다. 자, 그럼 물의 몰수 제가 이제 지어서 물의 몰수 하면 이거를 물의 분자량이 18로 나누면 물의 몰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니까 35.63몰이 나온대요. 자, 이번에는 설탕의 몰수. 그러면 설탕은 자 158.0입니다. 그래서 158.0. 그렇죠? 그 다음에 342.3이에요. 그래서 342.3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요거를 나누면 몰수가 나오는데 이건 얼마냐? 그러니까 0.4616몰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설탕의 몰수랑 물의 몰수인데요. 설탕은 기본적으로 비휘발성 물질이에요. 분자량, 여기서 증기압력이 0입니다. 물만 증기압력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액의 증기압력은 결과적으로 물의 몰 분율에다가 물의 이제 증기압력만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은 해줄 필요 없죠. 그럼 계산할 때 물의 몰 분율은 이 두 개 더한 것분의 이거의 비율이 몰 분율이에요. 그래서 35.63 더하기 0.4616 분의 35.63 요게 물의 몰 분율이고요. 곱하기 물의 증기압력인 23.76 토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3.76 토르를 해주시면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23.46이 나오네요. 23.46 토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총괄성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용액의 총괄성.
자, 용액의 총괄성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용액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증기압력 내림,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걸 이제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고요. 이 용액의 총괄성에 이제 수식들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런 용액을 우리는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이상용액. 그래서 보통 끓는 점 오름을 계산할 때는 자, 이 델타 T라고 하는 거에다가 KB라고 하는 이게 몰랄 오름 상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서 계산을 해요. 예, 그래서 KB 값은 몰랄 끓는 점 오름 상수. 물 같은 경우 0.512로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들어가는 농도는 몰랄 농도입니다. 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어는 점 내림도 동일하게 보면 되는데요. 자, 이 델타 T 해가지고 KF에서 물의 이제 그 어는 점 내림 상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용질의 몰 분율. 그러면 이게 어는 점 내림이에요. 어는 점 내림. 자, 그 다음에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보니까 이 파이는 CRT라고 해서 이 파이가 삼투압의 크기인데요. C는 기본적으로 몰농도입니다. 몰농도고 R은 기체상수, T는 절대 온도. 그래서 CRT 곱하면 거기 삼투압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같이 확인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물 200g에 에틸렌 글리콜 6.5g을 포함하고 있는 용액의 어는 점과 끓는 점을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심할 게 어는 점과 끓는 점인데요. 우리는 어는 점 내림, 그쵸? 그리고 끓는 점 오름, 요걸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어는 점과 끓는 점은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물에 요건 알고 있어요. 물의 끓는 점이 얼마죠? 일반적으로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예요. 100도씨. 물의 어는 점은 얼마죠? 물의 어는 점은 0도씨입니다. 예.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일단 요거는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여기다가 에틸렌 글리콜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 물의 끓는 점 100도씨에다가 물의 끓는 점 오름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이 에틸렌 글리콜 수용액의 끓는 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도씨에다가 요거를 2개 더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어는 점에다가 물의 어는 점 내림을 이렇게 빼주시면 기본적으로 이 수용액의 어는 점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요거를 같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예. 요거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델타 TB는 어떻게 계산하냐? 델타 TB는 자, KB에다가 몰랄 농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몰랄 농도 계산할 때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물수죠. 몰랄 농도는. 그래서 용매 질량이 여기 물이 200g 있잖아요. 근데 킬로그램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0.2kg. 그 다음에 이게 6.5g인데요. 이거 분자량으로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2H6의 O2인데 C가 10이잖아요. 곱하기 2, 2개 있으니까 수소가 6개, 산소가 16 곱하기 2. 요거 계산하시면 요게 아마 62가 나올 겁니다. 62 나오나요?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은 자, 24. 자, 한번 해볼게요. 30, 60이 맞네요. 그쵸? 그래서 62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6.5g이거든요. 6.5g. 그러면 여기다가 6.5g을 62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이게 결과적으로 몰수가 돼요. 몰수. 그래서 0.21, 62분의 6.5. 그다음에 KB 값은 이제 주어진 값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보통 알려줘요. 그래서 0.512가 보통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0.512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쓰시면 기본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요거 계산해가지고 하시면 여기 얼마 나오냐? 봤더니 여기 0.268이 나온대요. 그럼 이 0.268은 끓는 점 오름이니까 여기다 적용해서 0.268을 적용시키고 요거는 요 델타 TB 다시는 얼마죠? 100.268. 요게 이제 이 용액의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는 점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델타 TF죠. 그러면 KF 곱하기 몰랄 농도인데 이건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KF는 자, 이건 알려줍니다. 이건 1.86으로 보통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 어느 점 내림 상수 1.86 쓰시고 자, 몰랄 농도는 요거는 똑같이 해가지고 요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0.21을 62분의 6.5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계산하시면 이거는 여러분들 0.975가 나올 겁니다. 0.975. 그러면 자, 요 델타 TF에다가
0.975를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요거 푸시면 요게 마이너스 0.975가 나와요. 요게 어느 점 내려서 여러분들 어느 점이 되는 거고 이게 끓는 점이 되는 거 혼합 용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는 건 델타 TB, 델타 TF지만 실제로 어느 점과 끓는 점을 물어봤을 때는 순수한 물에 끓는 점과 어느 점에서 추가해서 더하고 추가해서 빼서 각각 개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에틸렌 글리콜을 부동액으로 사용한다. 어느 점을 0도씨에서 어느 점을 뭐 예를 들어서 0도 마이너스 10도씨가 되게, 이게 사실은 여기서는 0도씨에서 마이너스 10도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3kg의 물에 넣어야 하는 에틸렌 글리콜의 양은 몇 g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도씨면 자, 0도씨에서 마이너스 10도씨니까 델타 TF가 얼마예요? 10만큼 계산하게끔 만들었는데 델타 TF는 KF 곱하기 몰랄 농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KF 값도 알려줬어요. 1.86으로. 네, 그래서 요 KF를 1.86으로 하고 몰랄 농도인데 몰랄 농도는 여러분들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를 쓰면 돼요. 용매 질량은 여기 3kg의 물이에요. 이게 용매 질량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3kg을 쓰고요. 용질의 몰수는 에틸렌 글리콜의 질량을 갖다가 여러분들 제가 W라고 할게요. W를 갖다가 에틸렌 글리콜의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에틸렌 글리콜이 분자량이 62일 겁니다. 이거는 알려졌다고 가정할게요. 분자량은 여러분들 62로 이제 주어졌다고 가정하게 되면 자, 이 질량을 62로 나누고 이걸 또 3으로 나누고 1.86 하면 이게 10이 된다. 요 반응식을 요 수식을 계산해서 W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하시면 10은 1.86 곱하기 자 62니까 W 곱하기 3 곱하기 62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요 W 값 계산하면은 자 이게 1000.68g 뭐 요 정도 크기로 굉장히 많은 양을 집어넣어야 되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W 값도 계산할 수가 있다. 예. 자, 다음 물질 10g을 각각의 1000g의 물에 녹였을 때, 용해시켰을 때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것부터 순서가 맞는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당과 메가당과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0g씩 녹이도 돼, 10g. 10g.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몇 가지 여기서 나오지 않은 정보가 하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야 돼요.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그래서 과당은 제가 주어질게요. 분자량이 180이고요. 메가당은 분자량이 360에서 18을 빼면은 340입니다. 참고로 342. 그 염화나트륨은 요게 CA 염화나트륨 NaCl이죠. 그래서 요게 보통 이제 CL이 35.5 정도 되고요. 염소가 한 23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58.5. 그 다음에 염화칼슘은 CaCl2인데 요거는 칼슘이 한 40 정도 나오고요. 염소가 한 보통 71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제 두 개니까 계산하면 71 정도 나옵니다. 그럼 계산하시면은 요거는 얼마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11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원래는 문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실제로 여러분들 몰수를 확인하면 몰수가 가장 큰 게 기본적으로 끓는 점 오름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10g이니까는 과당의 몰수는 180분의 12 몰수가 돼요. 그 다음에 메가당의 몰수는 342분의 12 몰수가 됩니다. 염화나트륨의 몰수는 10을 갖다가 58.5로 나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의 몰수는 10을 111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몰수가 가장 큰 거를 찾으면 되는데, 자, 이 분모가 가장 작을수록 몰수가 가장 커지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자, 이 염화나트륨이 NaCl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두 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개로 나눠지면 이 두 개가 여러분들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효과, 두 배의 효과만큼 증가하게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몰수가 NaCl을 집어넣었지만 이게 이온화돼서 2배로 나눠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몰수의 2배의 효과가 적용돼서 끓는 점 오름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다음 염화칼슘은 CaCl2잖아요. 그럼 요거는 Ca 더하기 2Cl-해서 자, 3개의 이온화돼요. 3개로 이온화돼요. 그러면 요거는 3배만큼의 효과가 오히려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에서 이온화가 됐을 때 이온화된 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지게 돼요. 그거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접근을 하시면은 가장 요 값이 큰 거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어떤 게 가장 값이 클까요? 이제 정답을 고르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건데 하여튼 제일 작은 건 요거겠어요. 그렇죠? B가 제일 작죠. 그래서 B가 가장 뒤에 있어야 됩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두 번째로 작고 요 두 개 비교해 보면 되는데 아마 요게 조금 더 클 거예요, 값이. 요게 좀 더 작아서 결국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요거는 주어져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몰수가 나온다. 몰랄 농도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몰수를 가지고도 우리 몰랄 농도를 환산해서 끓는 점 오름과 어느 점 내림을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내용을 좀 보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보니까 CaCl2를 111로 줬는데 분자량이 이제 문제에서는 거의 106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분자량의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